내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다. 나는 영국 요크에서 태어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으로 늘 나에게 안정된 삶을 강조하셨다. 법률이나 상업 같은 직업을 통해 차분하고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셨다. 그러나 나는 어릴 적부터 창밖으로 보이는 강과 바다, 그리고 먼 나라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다. 파도 너머에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을 것이라 믿었고, 그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부모님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떠났다. 첫 항해에 나서던 날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함께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항해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거센 폭풍이 배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고 나는 바다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배웠다. 또 한 번은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 생활을 하며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행히 탈출에 성공한 나는 브라질로 건너가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근면과 운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쉽게 만족하지 않는 법이다. 나는 이미 가진 것에 안주하지 못하고 더 큰 부와 더 큰 모험을 꿈꾸며 다시 바다로 나섰다. 이 선택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아프리카 근서를 항해하던 중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폭풍을 만났고 내가 타고 있던 배는 결국 산산조각 나며 난파되고 말았다. 선원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나는 기적처럼 홀로 무인도 해안으로 떠밀려 살아남았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내 앞에는 끝없는 바다와 낯선 섬뿐이었다. 극심한 절망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채 이곳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의무처럼 느껴졌다. 나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생존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섬에서 약 400m 떨어진 바다 위에 내가 타고 왔던 배의 난파 잔해가 보였다. 나는 작은 뗏목을 만들어 무려 11번에 걸쳐 난파선과 섬을 오가며 물자를 옮겼다. 비스킷과 럼주, 빵과 쌀, 네덜란드 치즈 3통, 말린 염소고기 5덩이, 곡물과 여러 종류의 술, 옷가지와 공구상자, 엽총과 권총, 녹슨 칼, 화약과 산탄, 개 1마리와 고양이 2마리, 못이 가득 든 주머니들, 손도끼와 쇠지레, 숫돌, 번포와 그물 침대, 침구와 밧줄, 설탕과 밀가루까지 배에 있던 거의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 정도면 한동안은 안심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며 숨을 돌리던 찰나, 다시 태풍이 불어 난파선은 완전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거처였다. 섬을 돌아다니던 중 동굴처럼 생긴 지형을 발견했고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밖에서 보면 숲처럼 보이도록 위장했다. 그곳은 나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작은 요새가 되었다. 나는 매일의 일과를 정해 사냥하고 식량을 보관하며 스스로를 단련했다. 어느 날 사냥 중 어미를 잃은 어린 염소를 발견했고 이를 잡아 울타리 안에서 기르기 시작했다. 점차 염소를 길들이며 고기와 우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갔다. 우연히 떨어진 곡식 씨앗을 발견한 것은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나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다가 파종을 시도했지만 날씨를 잘못 판단해 첫 시도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다행히 일부 씨앗을 남겨두었던 덕분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우기에 맞춰 축축한 땅에 씨를 뿌렸다. 밀과 보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자랐고 결국 나는 1년에 2번씩 수확을 하게 되었다. 빵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고 남는 곡식은 창고를 지어 보관했다. 생활이 안정되자 나는 섬에 내륙을 잠엄했다. 약 6km쯤 들어가자 언덕 위에서 폭포처럼 물이 흐르는 장관을 보았고 그 주변에는 포도나무와 오렌지, 코코넛, 멜론 같은 풍부한 열매들이 자라고 있었다. 포도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말려 건포도로 만들어 먹었다. 이로써 나의 식생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해졌다. 하지만 인간의 무인도 생활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외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동반했다. 나는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했고 밤마다 과거의 선택을 떠올리며 후회와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 시기에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나의 고난을 신의 시험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신앙은 나에게 살아갈 이유와 하루하루를 견딜 힘을 주었다. 무인도 생활은 무려 28년이나 이어졌다. 어느 날 모래사장에서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나는 공포로 몸이 굳어버렸다.
이 섬에 식인종들이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나는 요새를 더욱 강화하며 끊임없는 경계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식인종들에게 잡혀온 포로 한 명을 구해주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프라이데이였다. 나는 그에게 언어와 종교, 생활 방식을 가르쳤고 그는 나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프라이데이와의 만남은 나에게 다시 인간과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을 되돌려 주었다. 이후 반란이 일어난 영국 배가 섬 근처에 도착하는데 작은 보트를 타고 섬으로 온 배에서는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3명은 밧줄로 손이 묶여 있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밧줄로 손이 묶인 3명에게 몰래 다가가 물어보니 자기들은 저 배의 선장인데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배를 차지하고 자기들을 이 섬으로 데려와 죽이려는 것이었다. 나는 선장에게 제의를 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테니까 나를 영국으로 데려다 달라고. 선장은 당연히 데려다 준다고 말했다. 나는 섬에 온 반란을 일으킨 선원들을 나의 흑인 노예 프라이데이와 선장 등을 함께 제압했고 큰 배의 반란군들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는데 이들 중 3명은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섬에 남겨해달라고 해 남겨두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섬에서의 생활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었다. 염소 젖자는 법부터 해서 농사 짓는 법 등. 3사람은 너무 기뻐하며 감사해했고 나는 선장을 도와 반란을 제압한 대가로 나는 배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마침내 섬을 떠나게 되며 28년간의 고립 생활은 이렇게 끝나게 된다. 영국으로 돌아온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등 부모님들은 다 돌아갔고 부모님들도 자식이 죽은 줄 알고 남겨놓으신 재산은 따로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28년 전 브라질에서 농장을 하던 것이 생각나 여러 가지 경로로 브라질 농장에 연락을 해 농장으로부터 그동안 쌓아놓은 많은 이익금과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받아 여유롭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마저도 귀찮아 브라질 농장을 은화 8레알짜리 32만 8천 개에 팔았다. 나는 더 큰 부자가 되었고 나는 이후 결혼도 하여 자식도 낳았는데 그러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나는 집에 있는 게 따분하여 예전에 있던 섬을 찾아가게 된다. 영국에서 일부러 데려온 목수와 대장쟁이를 섬에 남겨두었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배를 한 척 사서 여러 명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태워 섬으로 보냈으며 그 밖에도 소, 돼지, 양과 같은 가축들도 보내주었다. 나중에 다시 섬을 방문했을 때 인구가 몇 배나 늘어있어 참 기뻤다. 하지만 나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다. 무인도 생활은 나에게 인간의 본성, 문명의 의미, 신앙과 노동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